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7시 45분 정각이군요. 네. 자본시장을 사랑하시는 예.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네. 또 걱정되는 점도 있으시고 야, 가끔씩. 내 보니 2% 오늘 딱 갑자기 딱 잡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뭘 준비했군요. 오늘도 뭐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해서 네. 하루 종일 고민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잠잘 때도 네. 고민하시는 음. 진짜 한국의 자본시장을 열심히 음. 책임지고 뜯어 고치고 네. 가끔 혼내기도 하고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수영 자본시장 과장. 자본시장 과장이면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진짜 이분은 전 직장에 있을 때도 여러 번 통화했는데 금융위에서도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금융위에서 천재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네.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2명이나 3명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시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인데 오늘 STO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토큰 증권 아시죠? 토큰 증권? 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주식이고요. 근데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주식인데 코인인 게 뭐냐. 주식 알잖아. 알죠? 코인도 알잖아. 합쳤다니까? 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예, 오늘 진짜 이거를, 그건지 예, 아니면 또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네. 앞으로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예. 등등을 들어볼 건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예. 바로 금융위원회 모시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 모시겠고 잠깐 저희가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네. 보통 이제 과장님이라고 그러면 예. 우리 어디 일반 사기업 과장이면 보통 이제 뒤에 나 뭐라고 붙잖아요. 네. 근데 그 공무원 과장은요, 여러분 그런 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과장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과를 책임지는 굉장히 많은 걸 관할하고 있어서 네, 그렇죠. 아니 어디 시청자 앞에 어디 과장 따위를 아닙니다. 친절한 설명. 네. 친절한 설명.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도 옛날에 네. 오해했거든요. 예. 그래서 높은 사람 나오라니까. 이야기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사람입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이수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되시죠? 예, 아니 아까 뭐 공무원들이 밤을 새서 이 시장 발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제가 어젯밤에는 정말 밤을 샜거든요. 이 걱정이 정말요? 돼가지고 이 사태를 어찌해야 되나. 이 3%라는 이 대채널에 제가 나와서 또 이프로님, 안프로님 다 너무나 제가 네. 또 안프로님은 제가 업무 관계로도 했었고 이프로님은 워낙 뭐 유명한 경제 전문가셔서 그런데 하여튼. 네. 뭐 낮은 사람이지만 잘 설명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건 STO라는 거잖아요. 토큰 증권. 토큰 증권. 토큰 솔직히 토큰도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토큰은 뭔가 코인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은 우리가 아는 증권. 그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근데 증권인데 토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인데 암호화폐처럼 거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아니야, 내가 봤을 그래서 때 제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예. 저희가 또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왔는데 네. 그림을 볼 보죠. 필요도 없이 예. 이 프로님께서 그냥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정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부터 사실은 되게 신경을 써서 장명을 했고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예. 뭐 토큰화된 증권이다, 증권형 토큰이다,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STO라는 걸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를 하겠다. 예. STO가 뭐냐?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시큐리티 토큰의 약자죠. 그렇습니다. STO. 예, 근데 그걸 이제 저희 토큰 증권이라고 바꿔서. 좀 이름을 영어는 시큐리티가 먼저인데 한국말은 증권이 뒤에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 시리즈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드릴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증권의 형태 중에 이제 실물 증권, 옛날에 이제 실물로 도장 찍어가지고 네. 들고 다니는 게 있고 전자증권이 있고, 예. 그 증권으로 끝나는 거에서 제3의 증권 형태다. 라임을 맞춘 거죠. 라임. 증권형 토큰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네. 실물 뭐 증권, 하여튼. 전자증권 있으니까 토큰 저희는 증권. 토큰 증권으로 라임을 불러주시면 맞췄구나, 나름.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이프로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증권이랑 저기 토큰이 코인이랑. 합친 거라니까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저희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저희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요 그림을 딱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왼쪽 서클에 보면 증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로로 음식이라고 써 있고 예. 디지털 자산 그릇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증권은 이제
우리 증권법, 지금은 자본시장법의 증권이라는 거는 어디에 써 있는지 관계없이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맺는 계약이 증권에 해당하면 계약의 내용의 증권이 해당되면 증권입니다. 네. 네. 그러고 네. 디지털 자산은 제가 뭐 저도 사실 뭐 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잘 모르긴 하지만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거에 적혀진 그 무엇 그게 예. 뭐 화폐일 수도 있고 뭐 NFT일 수도 있고 뭐 증권에 해당되는 권리일 수도 있고 유틸리티 토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그 그릇이다. 그러면 요 두 가지 동그라미가 사실 같은 위상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는 내용에 대한 얘기고 예. 하나는 형태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교집합이 존재하거든요. 다시 예. 말해서 자 증권이라고 하는 계약의 내용을 네. 분산원장이라고 하는 기술에 적은 거 그게 요 교집합에 있는 토큰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증권인데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데. 형식이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걸 이용한 분산원장에 증권의 권리를 기록한 거. 삼성전자 주식을 종이에다 쓰면 종이 질문, 주식, 그렇죠. 종이증권. 예. 그다음에 전자로 쓰면 하면 전자증권, 토큰으로 하면 토큰증권. 토큰증권, 종이컵에 쓰면 종이컵증권, 밥그릇에 쓰면 그렇습니다. 밥그릇증권.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우리가 가상자산이라는 거가 코인 예. 시장, 뭐 가상자산 거래소 이러면서 굉장히 큰 부침을 겪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계셔 하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걸 사실은 그동안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굉장히 많이 또 이게 또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을 딱 정한 게 두 가지 법으로 규율을 하겠다. 아까 요 그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예. 요쪽은 자본시장법. 근데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뭐 증권이니까. 이번에 발표를 하든 안 하든 네. 증권에 해당되는 계약 내용은 규율하는 게 자본시장법이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 교집합에 있는 것도 뭐 어느 그릇에 담겼든지 의미 없이 증권에 대한 거는 자본시장법 규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예. 뭐 발표하지 않아도요. 예.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 분산원장에는 증권에 해당되는 걸 기록할 수도 있고 뭐 온갖 걸 기록할 수 있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이 현재 종이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되고 부동산 계약서 쓰면 부동산 계약서가 되고 뭐 예.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저 연두색 부분, 요 교집합 부분을 그럼 증권이 아닌 그 무언가의 권리 또는 뭐 어떤 뭐를 기록을 하는 것들은 디지털 자산법이라고 해서 지금 네. 국회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제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딱 규율이 된다고 하면 증권에 해당되는 건 기존 법제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따르는 거고요. 그 외에 분산원장에 담긴 것들도 원래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은 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빨리 어느 그릇에 담겼든지 간에 뭐 사기를 친다거나 무슨 불공정 거래를 한다거나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지금 예.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해서 법제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저 동그라미에서 지금 예. 하늘색 부분은 이미 규율 다 하고 있는 거고 규제 다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증권이고 예. 초록색과 짙은 파랑색만 지금 뭘 어떻게 규제하고 규율해야 되는지가 아직 고민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설명이 미진했는데 예. 절반만 맞는 게요. 지금 저 짙은 교집합 부분도 예.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분이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예. 증권에 해당되는 걸 발행을 했다. 네. 그럼 이미 규율은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이니까? 왜냐면 증권이기 때문에 당신이 증권 우리나라 법에 누구든지 증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발행을 하면 예. 증권법을 따르라고 돼 있거든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근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증권인데 왜 증권 규제 안 지켰냐고 뭐 사법당국이 처리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예.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동안 적용을 안 되는 영역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증권법은 똑같습니다. 예. 계약 내용이 써 있는 계약 내용이 증권이면 증권 절차를 안 지킨 거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왜 이걸 STO 발행 허용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자 처벌하는 거랑 별개로 해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현행 제도 하에서는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불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블록체인에다가 증권 권리를 맘대로 써서 맘대로 발행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자 그럼 내가 처벌받기 싫으니까 난 적법하게 하고 싶다. 예. 나는 그러면 할 수 있게 해다오. 나에 대해서 내가 그럼 이 분산 원장에다 증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기록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예. 얘기했을 때
그거는 현행 법제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거는 열심히 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가 그래. 법제화를 하면 여기 영역도 이프로님 말씀처럼 법제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발행할 할 수 수 있게 있다. 열어주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산법으로 예. 최소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법제화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저희의 큰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런 토큰 증권이라는 게 발행이 가능해졌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다만 그게 발행이 가능하지만 그건 자본시장법에 규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증권이 받는 규제를 똑같이 받는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 증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발행할 때는 예. 누구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좀 연결해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에 사실 저도 공무원 뭐 20년 넘게 했지만 이렇게 비유를 잘 안 하는데 저희도 이제 제가 이해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그릇. 예. 예. 자, 네. 증권이라고 하면 이제 네. 그냥 음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증권이라는 음식에 요리가 6개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에 요 6가지 요리가 적시가 돼 있거든요. 자, 이미 증권사 가면 저 6가지는 다 있어요. 하는 좋습니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 그럼 주식, 뭐 채권, 뭐 ELS, ELS, DR 이거는 근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고 뭔지 압니다 대충. 예. 근데 자본시장법에 지금 수익증권이라고 써 있는 거하고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써 있는 거는 법에는 2009년부터 써 있었거든요. 예. 근데 수익증권은 금전 수익증권은 우리가 금전신탁 수익증권 많이 봅니다. 펀드 수익증권. 예. 근데 비금전 신탁, 다시 말해서 신탁의 대상물이 돈이 아니라 어떤 실물 자산을 신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를 쪼개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거는 현행 법상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어본 요리는 금전신탁 수익증권만 있고 예.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거고 다만 지금 아니 뭐 부동산 조각투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법상 안 되지만 한번 혁신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씩 먹어보기 시작을 했고요. 투자계약증권은 저도 여기 이프로님이 작년 딱 한 4월 말 정도에 저희가 뮤직하우라고 네. 그때 사실 그때 이제 저희가 2009년부터 있었고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에서의 하나의 요리를 카테고리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작년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런 요리는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례가 점점 쌓여가고 있고 뭐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법상의 증권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 뭐 지분증권은 뭐 이러이러한 뭐 지분권입니다. 주식입니다. 채권입니다. 이렇게 법에다 써 있고 네. 요 두 개는 최근 등장한 비정형적 증권이라고 저희가 그동안 법에는 써 있었지만 증권의 음식에 표함은 돼 있었지만 요리로 먹어본 적은 없던 게 생겨나고 있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왜냐하면 예. 조각 투자라던가 뭐 예. 여러 가지. 요 밑에 이제 그릇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PD님 화면 좀 보여줘. 네, 예, 요 화면을 계속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예. 얼굴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인포머티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증권에 해당되는 계약이면 다 증권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나라마다 좀 다른 건데 증권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아까 왜 이프로님도 실물증권, 전자증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상법이랑 전자증권법의 영역인데요. 이 아래 셀들은 증권이라는 권리를 발행을 하는데 적법하게 발행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예. 옛날에 삼성전자 주식을 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서 실물로 발행을 하면 증권은 결국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권리가 누구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매매를 할 때 이 권리가 어떻게 양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예. 내가 이 권리를 취득해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네 거라는 거 증명해봐. 또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불기소가 없죠, 따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가증권은 원래 상법에서 기본적으로는 실물증권, 실물을 발행을 하고 실물을 발행한 거는 실물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물증권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2019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실물증권은 그 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실물증권 들고 계셨던 적이 없으신 게 예. 대부분 실물증권을 발행해서 예탁을 했거든요. 네. 예탁원에. 그럼 예탁원에서는 이걸 이수영이 사서 이수영이 예탁을 했지만 제가 뭐 안프로님께 팔았다. 그럼 거기 찍찍 지우고 예탁부에다가 안프로님 이름을 쓰면 예. 그때부터 안프로님께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실물증권의 발행 유통 체계였고 그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그 예탁부에 써 있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거든요. 예.
전자증권은 이제 2019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야 이거 어차피 실물 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그냥 묶거나 하자. 네. 증권을 발행하는 거를 묶거나 해서 발행을 하자라고 해서 19년에 도입이 돼서 어차피 지금은 예탁결제원에서 넣었다 뺐다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걸 통장으로 해도 되지 않니? 예, 그러니까 무통장 그냥 전자증권 전자적으로 발행을 하고 예. 여기선 이제 전자증권의 등록부, 고객 계좌부 이런 데다가 쓰면은 똑같이 이거는 전자증권의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펜대 잡는 애를 우리가 정해준 겁니다. 예. 그게 지금 뭐 증권사 예를 들면 예탁원 이런 데가 자 당신은 공적인 효력을 부여해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좌관리기관이다. 당신이 쓰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법적 권리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특히 이 정형적인 증권은 뭐 과거에 뭐 지금도 비상장 주식 중에 실물 발행하시는 분, 실물 예탁하시는 분들 좀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전자증권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렇게.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토큰 증권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저희가 아무리 좋은 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대단한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예. 어떤 증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분산 원장에 블록체인에다가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이수형이라고 새겼다 예. 하더라도 그걸 저는 이제 거기 보십시오. 이 발행자가 분산원장에 제 이름 써줬으니까 이거 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예. 그게 뭔데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거 쓴 사람이 뭔데. 아까 얘기한 전자증권은 계좌관리기관이라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은 자가 예탁원 증권사가 그렇습니다. 네. 계좌부라고 하는 공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 당신이 누가 발행한 거를 그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에 당신 이름을 썼다고 해서 네. 그게 뭔데라고 하면 그냥 제가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 가서 제가 안프로님한테 이거를 샀는데요. 이게 뭐 그때 뭐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종이에다 이렇게 써준 이게 있습니다라는 거랑 그냥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아. 우리가 이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사실관계는 되지만 법적인 법적으로 권한이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되는군요. 소유권을 추정하고 제3자 대항력이 있는 거는 별도의 법을 통해서 네. 이 증권을 담는 그릇을 정해줘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큰 증권이라는 걸 이번에 저희가 도입한다는 걸 첫 번째 하는 것이 자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요건에 맞는 분산원장에 어떠어떠한 요건에 맞는 자가 적으면 그것도 증권 권리의 소유권과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는 걸로 법적으로 백업을 해주겠다. 합법적인 주식으로 그렇습니다. 본다. 예, 합법적인 질문 있습니다. 네, 음식은 음식인데 그 음식을 담는 합법적인 그릇으로 보겠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해했어 이제. 증권이면 질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없어지셔야 되는데 기초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증권이에요. 근데 지금은 증권이라는 게 예탁원 이 증권사가 이게 2% 갔다 3% 갔다 이게 증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중간에 가운데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이진우였다가 안승찬이었다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걸 쓰니까 이거는 최근 거는 안승찬 게 맞아. 누군가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중앙 집중식으로 중앙 집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코인은 분산 원장이라면서요. 그렇죠. 원장이 다 분산돼 있어요. 여기도 좀 거래되고 여기도 더 있는데 누구한테 법적인 지위를 주냐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를 누군가에 그렇습니다. 주고 그게- 그 사람이 이게 맞아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 원장은. 저희가 이게 뭐 법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저게 되는데 우리나라 체계에서 저희가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의해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제3의 그릇을 음식은 이제 요리는 요리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이런 요리는 증권이라는 음식에 해당된다라고 이미 빼도 박도 못하게 써 있는 거고요. 예. 그걸 제대로 적법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접시가 두 종류의 접시가 있었는데 사기 그릇하고 유리 그릇이 있었는데 네.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서 서비스해도 되겠다라고 만들어 주는 건데요. 예, 지금 그래. 말씀처럼 예. 법제적으로는 전자증권법에 그 전자증권하는 그러니까 증권의 권리를 묶거나 하는 거에 하나의 방식으로 과거의 전자증권 중앙집중식의 전자증권이 있고 네.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요. 사실상 전자 느낌이라서 지금 주황색으로 같은 그렇습니다. 카테고리를 그래서 묶은 이렇게 거예요. 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자 그럼 누가 이거 펜대 잡은 사람 해줄 거냐라는 것도 전자증권법 안에서는 펜대 잡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계좌부가 있어야 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탁결제원이죠? 근데 그게 예. 이제 중앙집중식에서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 토큰 증권에서는 제가 좀 이따가 뭐 지금 뭐 설명드려도 네. 되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리는 거에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는 펜대 잡은 사람이 어느 종에 쓰든지 저희는 관심이 없고 네. 그 대신 중요하니까 펜대 잡은 사람과 그 계좌를
너한테 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요건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증권사가 돼야 된다. 예탁원이 돼야 된다. 근데 예. 분산원장은 뭐 조금씩 분산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거에 장부를 쓴 거가 거기에 복수가 검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노드들이 소위 분산원장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블록체인이. 하나의 그렇습니다. 하나의 거래가 일어나면 내가 기록한 게 법이다 이런 체계가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여기 프로님들과 제가 적은 것도 검증해줘서 그래 그거 맞네. 그게 서로 오버랩이 되면서 검증이 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걸 증권이라는 게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지를 보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누가 위변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권사 예탁원이 있던 거죠. 그런데 분산원장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 제도의 분산원장의 장점만 어떤 따오겠다. 이거 네. 사실은 코인이나 블록체인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 증권 제도의 좋은 기술의 장점을 따오겠다는 것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근데 여기서는 그 한 명 한 명의 펜대 잡는 사람을 굉장히 강한 자격 요건을 주지 않아도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분산 원장의 요건, 다시 말해서 너 말고도 절반 이상이 너와 이해관계자가 없는 검증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걸면 이 사람에 대한 자격 요건을 좀 낮춰도 이 권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고 최악의 경우에 제가 뭐 셔터 내리고 야반 도주를 하더라도 예. 그 권리가 이 다른 노드들에 의해서 입증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고요. 뭐 아예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거에는 꼭 전자증권 하려면 증권사 찾아가라 예탁원한테 네. 허락받아라고 하는 그 아주 좀 강한 예. 어떤 규제라면 규제를 분산원장 방식의 요건을 정해서 분산원장 방식의 계좌 관리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전자증권에서는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은 없습니다. 계좌 네. 관리를 하면 무조건 증권사가 돼야 되고 발행인은 증권사 찾아가야 되는데 예. 야 너도 그럼 예를 들면 그게 조각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뭐 새로운 권리를 뭐 증권사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소량 마련되는 것도 나는 한번 증권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소를 새로- 조각 투자로 한다든가 뭐뭐뭐예 뭐든. 그런 걸 왜냐하면 집을 조각 투자한다든가. 예, 뭐 집을 뭐 한 100조각 내 가지고 팔고 싶은데 음. 그 증권사 가서 전자증권 해달라 하면 해주겠습니까? 그럼 예, 뭐 그게 예, 그죠. 삼성전자 그게 주식 뭐라고? 뭐 60억 주 발행돼서 뭐 500만 명 갖고 있는 거야 하겠지만 그리고 뭐 소 같은 경우에 잘 말씀하셨지만 뭐 송아지 때 투자해서 한 2, 3년 있다가 도축하면 팔아서 그냥 말소인데 네. 그거 뭐 전자증권 했다가 뭐 2, 3년 있다 뭐 유통도 별로 안 될 거고요. 소 한 마리 뭐 300조각 내봤자 하루에 얼마나 유통이 되겠습니까? 예. 증권사가 안 받아줄 거라서 안 생기는 뭐, 그러니까 뭐 거니까. 받아주지만 그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네. 또 증권사도 그런 뭐 자기가 맨날 하던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좋은데 뭐 되게 다양한 조건이 그치. 걸려 있는 투자 계약 복잡한 아까 안 먹어본 이런 투자 계약 증권이나 좀 골치 아픈 것들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발행인 계좌 관리 당신이 해봐라. 그 대신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계좌 그 분산 원장의 어떤 요건을 갖춰주면 네. 아이디어가 있는 당신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전히 또 내가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내가 분산 원장까지 시스템 구축해서 하기는 좀 그래 예. 하면은 기존의 계좌 관리 기관들이 계좌 관리를 하는 방식에도 분산 원장 방식으로 계좌 관리하는 것도 됩니다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경쟁을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 이게 증권형 토큰이 그 자체로 어떤 수수료 수입이나 큰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다양한 권리를 발행하려는 사람 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또 MZ세대 분들하고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예. 자체의 수익성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증권 토큰의 발행의 명가다 우리 증권사가. 우리 그러니까 증권사가. 아이디어 있는 분들 내가 분산 와라. 원장 해놓을 테니까 오세요. 그럼 여기서 제가 그림도 저기 쪼개주고 소도 쪼개주고 뭐 그런 것들 집도 쪼개주고 우리가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런 알겠어요. 것들이 이제 저희가 STO 허용 방안을 하겠다는 거에 그 세 가지 주요 태스크가 하나가 분산원장 방식으로 계좌 관리하는 거 허용해 주겠다. 이거는 기존 계좌 관리 기간도 되고 또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 발행자가 직접 좀 더 낮은 요건으로 당신이 발행하는 권리를 투자자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있고 유통시장도 장외에서 열어주겠다. 뭐 이런 쪽에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조금 해주고 네네네. 가셔야 될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2%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얘기를. 지금 조금 좀 못 따라오는 분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맨날 별거 아니래. 증권입니다. 네. 증권은 꼭 상장 주식만 증권이 아니라 예. 비상장 주식도 증권이고 예. 심지어는 소를 자르든 그림을 자르든 조각을 자르든 혹은 집을 자르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조각 투자하는 거. 어허. 그것도 증권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증권을 지금까지는 증권사에 가서 발행을 하고 예탁원에서 받아주라고 그러면 그게 뭔데 증권으로 하냐? 번호표 뽑고 기다려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하겠지. 뭐 잘 안 되고 예. 있는데 예.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코인이 돌아가는 이 블록체인 그 거는 기술을 쓰면 되겠다. 그 기술은 아, 다 나쁜데 2% 얘기하잖아요. 다 나쁘다고. 다 나쁜데 네. 한 가지 좋은 점은 이게 누가 봐도 유조나 변조는 안 된다네 진짜. 그렇지. 누가 예탁원 뭐 이런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지금 사실 주식이랑 없으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럴 게 없으니까 그런 기구를 통해서도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그거를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토큰 증권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네. 좋게 설명하면 이런 거고 예. 제가 늘 암호화폐 코인 시장 얘기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코인은 보니까 뭐 증권형 코인도 있고 예. 이게 뭐 어떻게 조각 투자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무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코인도 있고 예. 도지코인 같은 거 만든 사람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코인도 있는데 도지코인 같은 거나 비트코인 같은 거는 뭔지 모르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자유롭게 거래해도 합법인데 오히려 주식이랑 비슷해서 이게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뭔가 로직이 있고 함수가 있는 거는 차라리 이건 그냥 거래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더라. 증권형 코인이라고 해서 코인은 그냥 무대포 코인이어야지 증권의 성격이 들어가면 나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유는 이제 증권 같이 취급 안 하고 관리 안 당했다 이거죠. 그런 것도 관리를 시작하겠다라는 카테고리 만들다는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리고 맞습니까? 정확하시고요. 지금 이 그림을 좀 이 페이지를 다시 이게 지금 저도 재밌네요. 여기 이렇게 막 실시간 채팅 올라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다시 좀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네. 설명을 올리면 예.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형태에 대한 부분 우리가 뭐 이게 치킨이냐 아니냐는 치킨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음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릇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도 이프로님 말씀처럼 뭐 토큰 증권에 담는 걸 못 담게 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분산원장에 뭘 기록하더라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증권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가 이제 핵심이고 근데 예. 또 저희가 두 번째로는 이 최근 등장한 비정형적 증권을 뭐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저희가 뭐 소위 뭐 이런 권리들을 막 토큰 시장으로 해서 제2의 뭐 그런 거 하는 거 저희도 우려가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맞는 그릇에 잘 서비스가 돼야 다양한 레시피도 개발이 되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실물증권, 전자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딱 그릇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뭐 실물이라는 좀 불편한 형태 이게 딱 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의 규모가 엄청 커지거나 뭐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 나오는 거는 오히려 이 요리를 하시는 앞으로 예. 이런 권리들을 만들어내시는 발행자분들의 몫이지만 저희는 형태는- 이러한 다양한 요리들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고 또 증권 제도에 적합하게 발행 유통할 수 있는 법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이프로님 말씀처럼 왜 증권 코인은 발행을 못하게 하냐, 뭐 그냥 코인은 막 놔두면서 그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페이지에 그 부분도 이제 이쪽은 아까 얘기한 짙은 증권이 파란색. 아닌 것들은 예. 요 연두색 부분, 요건 디지털자산법으로 해서 지금 속도를 할 내고 거다. 있고요. 이쪽은 이미 자본시장법 안에서 내용이 증권이면 증권 발행 규제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번에 그 투자자들이 그걸 토큰 증권에 써 있는 것도 재산권 보호가 되면서 유통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채팅창에서도 약간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무슨 코인이 아니 소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하여튼 쪼개서 팔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실제로 좀 우리가 지금 거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이 토큰 증권이라는 법제도가 없었지만 소위 그 샌드박스. 그냥 요거는 한번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해봐 해서 하신 분들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해본 건데 아니면 그냥 자기가 했어. 그냥 막 했습니다. 아니 막 했어. 그냥 했다. 그래서 그냥 했다. 야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작년 몰랐어요. 4월에 저희가 한 네, 겁니다. 몰랐어요. 예, 예. 그러길래 몰랐어도 처벌해야죠라는 게 그 당시 2% 주장이었고. 그렇습니다. 야, 좀 한번 봐주자. 좀 그렇다.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래서 하여튼 거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겠어요. 지금 뭐 알겠어요. 고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러니까 조각 투자는 그냥 뭐 법적 정의가 아니고 사업명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조각 투자라는 게 새로울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식도 조각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삼성에 대한 그걸 뭐 조각하는 60억 개로 쪼개가지고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 주식이고요. 채권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조각증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릴 때도 조각 자체가 혁신적이진 않고 지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구성하고 있는 법적 실질은 아까 얘기한 증권법상의 요 6가지 요리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증권인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뭐가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뮤직하우라는 회사를 통해서 당신들은 처음에는 맞죠. 이제 그들도 나는 증권이 아니다. 근데 왜 자꾸 증권 규제를 지키라고 하냐라고 했는데 네. 작년 4월 20일 날 저희가 당신도 증권이다. 당신은 이런 거 하려면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게 뭐 그렇지. 13년 만에 처음 저거니까 당신들은 합법적인 걸로 사업 전환을 하면 네. 저 제재를 면제해준다라고 하면서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걸 얘기를 했던 게 예. 있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투자계약증권은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법당국도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아주 딱 엄밀하게 이건 투자계약증권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다양한 종류의 투자 계약을 건 바이 건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렇죠. 아까 예. 주식은 주식, 채권 뭔지 알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적용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조각투자업자들 중에도 아까 말씀처럼 나는 증권이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한테 웨이버를 다오. 그래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현행법상의 저걸 지켜야 되는 거를 안 지켜도 되는 걸로 해서 했던 분들이 계시고 예. 안 했다가 이제 규제로 들어와서 작년에 사실 뮤직하우를 시작으로 그런 좀 약간 무단으로 했던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규율을 잡아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이제 열어주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것도 열렸다. 같이 된다. 기자님, 그럼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면 발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제 증권사나 예탁원이 하는 기능은 그 자체로서 가능하니까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있고 거기에 접속되어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매매 거래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토큰 증권은 어떻게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지금 저희 페이지에요. 여기 요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 아까 이제 1번, 2번이 이제 발행을 뭐 이렇게 거쳐서 하든 직접 하든 이런 걸 열어준다라는 게 있고 예.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상장 주식 시장입니다. 예. 상장 시장. 상장 시장은 당연히 뭐 자본시장법 잘 아실 테니까 거래소의 인가를 증권에 대해서 상장 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거는 별도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KRX가 증권거래소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신청서를 낸 그 ATS라고 대체거래소, 예. 그러니까 거래소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상장시장 운영하는 무슨 거래소들이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게 될 건데 예. 지금 이 부분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저기 요 3번 태스크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요거는 이게 담는 그릇이 토큰이든 전자증권이든 실물증권이든 요 두 가지 요리는 우리가 현행법상에 그렇게 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라고 했다 보니까 뮤직하우나 뭐 소조각 판매나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특례로 형태예요. 하거나 아니면 예. 앞으로 저희가 열어줘야 되는 것들인데 금전이 아닌 예를 들면 소나 닭이나 돼지나 그림이나 부동산이나 집 같은 뭐, 거를 예. 맡겨서 뭔가 수익화하는 증권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고요. 펀드 수익증권은 저희가 이미 거래제도가 잘 정비가 돼 예, 있고요. 예. 앞에 예. 증권,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아는 유통 시장이 3번은 있는데 소조각 투자 또는 소펀드네. 그렇게 근데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소는 사실은 소를 신탁할 수 있느냐는 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네. 비정형의 네.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은 우리가 먹어본 요리가 아니다 보니까 예. 유통시장에서도 그냥 증권을 상장할 때는 거래소에서 해라만 써 있고 아무것도 그렇지. 없었거든요. 그렇죠. 장외 거래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이것도 신설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처럼 뭐 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소 한 마리에 300조각이면은 한 종목의 발행 주식 총수가 300개거든요. 300 개죠. 그럼 그렇죠. 그게 무슨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시장에서 유통될 만한 그런 거 아니죠. 유통 볼륨은 아닐 예. 겁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거래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예. 소보다 좀 더 적합한 게 부동산 조각 투자. 예. 그럼 빌딩을 만조각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뭐 만조각도 있지만 뭐 강남에 뭐 빌딩 한 1000조각 정도 돼서 네. 뭘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뭐 상장시켜서 거래해라라고 하면 시가 뭐 시세 조정 이런 시장 감시 기능에다가 시세 관리 막 해야 되는데 뭐 하루에 10건 20건 거래되는 걸 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네. 그게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장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러한 어떤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처럼 증권처럼 굉장히 많은 유통량까지는 필요 없지만 투자자들 간의 유통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네. 중개업으로서 장외거래 중개업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세 번째 태스크입니다. 신설
신설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거래소는 라이센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거래소는 여전히 상장 시장으로는 한국 거래소는 별도로 있고. 왜냐면 상장 시장이니까.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이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예. 상장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수요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그 조각 사업을 보면은 자잘하게 그런, 장외에서 다양하게 거래되는 예. 수요가 더 적합할 수 있는데 예. 그걸 다 상장 시장을 상장시켜서 거래하고 아니면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겠어요. 어차피 그걸 알겠어요. 빠져나가려는 네. 이상한 사설 게시판이나 음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아예 라이센스를 받아서 설명을 하고 이제- 권유를 할 수 있는 업자를 이제 라이센스를 거래소 주겠다. 라이센스를 주겠다. 주겠다. 장외 중개업을 라이센스를 이제 주 장외 지금까지 시장. 예. 코인 거래소들은 그냥 저절로 난립하고 있었고 그래서 수십 개 있다가 지금 한 대여섯 개로 은행 실명 계좌 받아라 하면서 줄긴 했는데 여전히 그건 그냥 사기업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 마나 도장 찍어준 것도 아니고. 그건 이 근데 기준에서 그거는 이제 보면 증권이 증권이 아닌 것만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어떤 분이 어떤 네. 코인 거래소가 지금 증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막 거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그건 안 증권거래법 되는 위반 거고. 소지가 있는 거죠. 뭐 저희가 현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러면 앞으로 예. 증권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토큰 증권은 네. 별도의 거래소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예. 정부도 그 거래소 하나 만드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장외거래 중개업자, 예. 네, 장외거래 그러니까 거래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장 시장을 생각하시니까 저희 네. 법상에는 거래소는 상장 시장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라이센스를 KRX랑 뭐 ATS 정도 있지만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예. 그거는 뭐 그 상장 시장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는 그 정책에 따르면 되는데 여기서 신설하겠다고 하는 거는 장외 거래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중개업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들도 하나의 중개업자인데 그렇죠. 장외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업자를 만들겠다. 그거는 증권사도 될 수 있고 뭐 누구도 될 수 증권사가 있습니까? 애드온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할 수도 저희가 있겠고요. 주식회사 언더스탠딩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기존의 증권사들도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시탁 수익증권에 대한 중개업은 안 갖고 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 두 가지 요리는 다른 우리가 거니까.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를 안 만들어 놓은 영역이니까 증권사들도 애드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예. 증권사는 나는 주식 중개업, 나는 채권 중개업, 나는 뭐 파생 상품 중개업 이렇게 아까 얘기한 요리와 예. 이 펑션을 이제 매칭해서 라이센스를 받는데요. 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중개업이라는 건 지금 아무도 네. 안 갖고 있고 예. 저희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면 기존 알겠어요. 증권사든 뭐 알겠어요. 새로운 근데 저는 만약 이게 생기면요. 생기면 전국의 수많은 빌딩들이 조각 내서 조각 투자한다고 하고 토큰 발행할 수도 있겠으나 뭐 웬만한 유튜브 채널들은 예를 들면 주식회사 언더스탠딩은 유튜브 운영하는데 우리 언더스탠딩을 예를 들면 만 조각으로 쪼개서 토큰 거래하겠습니다. 나 그거 옛날부터 생각했다니까 그거. 네. 아니면 각종 이제 비상장 회사들도 요즘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 예. 차라리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코인이 뭐라고 이렇게 뜨겁게 거래하겠어요? 그냥 예. 코인이라는 이유로 유행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뜨겁게 몰리니까 뜨겁게 거래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큰 증권도 많이 만들어져서 거래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 같으면 증권사들이 안 받아주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내가 거래소 할래. 지금 코인 거래소들이 돈 얼마나 법니까? 수익이 반토막 났는데 7천억 순이익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소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정말 오늘 이게 저희 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꿔주시는 거와 별개로 네. 저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 STO 발표를 하니까 이제 뭐 무슨 블록체인 업체, 무슨 뭐 조각 투자 업체 막 상한가 가고 뭐 하는데 제가 첫날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예. 자 여러분 저희가 하는 거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그냥 통닭이면 네. 맛있는 통닭은 통닭 자체가 맛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똑같은 요리가 유리 그릇에 담겼다가 플라스틱 그릇에 담겼다고 갑자기 이게 뭐 새로운 무슨 뭐 새로운 통닭에 뭐 지구상에 없는 것처럼 거래가 되는 거는 저희 증권법제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은 증권 계약의 내용이고 지금 저 이프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과거에 뭐 제가 토큰이나 코인 시장에 대해서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그릇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열광하던 시절이 솔직히 없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여기에 담기면 뭐 뭐든지 그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권리가 사실은 오히려 아까 말씀처럼
증권에 해당 안 되게 해주세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재밌는 게 우리는 그냥 돌멩이라고 투자자 해주세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돈 내고 산 거가 아무 권리가 없는 걸 바란다는 건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네. 왜냐하면 증권도 아무나 증권 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걸 처음에 발표했을 때 막 그런 뭐 코인 블록체인에서 뭐 아하. 새로운 건데 그거 아니다. 이거는 그릇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음. 아까 실물증권, 전자증권 그릇이 있는데 토큰증권 그릇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가급적 토큰증권의 그릇을 많이 팔려고 예. 금융위원회가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릇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그릇을 많이 쓰든지 안 쓰든지 저희는 요리하시는 분이 요리에 맞는 그릇을 쓰세요라는 걸 열어드리는 것뿐이고 네.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대상은 요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대상은 그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거래소에 대해서도 이걸 발표했더니 다 코인 거래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증권 토큰 거래소 만들면 뭐 1년에 1조씩 버는 거냐.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코인 거래소에서 뭐 이수영 코인이라는 뭐 잡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네. 뭐 만리장성을 짓겠다라고 한 다음에 거기가 만리장성이 지어지면 이수영 코인이 뭐 굉장히 많이 뭐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막 제가 한 10억 개 발행하고 네. 네. 그냥 제 주머니에 한 또 10억 개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또 그게 또 그런 약간의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뭔지 뭐 이수영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거래가 네. 막 일어나면서 예. 10원짜리가 1,000원도 되고 막 하면요. 네. 그럼 당연히 거래소 입장에서 돈이 엄청 벌리죠. 왜냐면 그렇습니다. 뭐 그냥 미친 듯이 회전율이 지금 코인 거래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토큰 증권은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권리의 내용 자체는 아까 조각 투자라고 뭐 부동산 조각 투자 해봤자 네. 500개, 1000개 그걸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를 들고 와서 금감원한테 신고서를 내면서 네. 1억 조각을 내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예. 감독원에서 아마 신고서를 안 받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 저기 뭐 요만한 거 하나에 1억 개면은 요 하나에 내재된 가치가 뭐 얼마냐 네. 무슨 한 1조 원짜리면 이렇게 뭐 만 1조면 많죠. 만 1조면 원이겠네요. 많죠. 1조 원짜리 건물이 아니라 뭐 한 100억짜리 뭐 강남의 꼬마 예를 빌딩을 들면 1,000억짜리로 하면 한 장에 1,000원일 겁니다. 뭐 그 정도 양반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막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들도 내가 1,000억짜리를 1억 개를 내면은 한 해에 1,000원이면 네. 이건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기고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열광하는 그게 과연 벌어질 것이냐. 알겠어요. 그런 것들에 예. 대해서 보면 코인 거래소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STO를 처음에 2월 초에는 막 거래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는데 발행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네. 이거는 유통성이 많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뭐 1,000개, 1억 개를 발행을 했더라도 그게 또 매일매일 뭐 얼마나 거래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발행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걸로 펀딩이 일어나고 실물 투자가 됐든 뭐 실물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 투자하는 사람도 예를 들면 내가 그걸 해서 굳이 이걸 뭐 1,000원에 사서 10,000원이나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권에선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 내가 들고 있다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겠다 아니면 1,500원에 팔겠다 이걸 예. 뭐 이 건물 가치가 뭐 한 3년이나 5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어서 저는 STO에 허용이 되면 그냥 다 섞여서 거래했던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도 야 이게 그나마 실질이 있는 건 증권 토큰이고 네. 뭐 제가 이제 아닌 게 무조건 안 좋다는 설명드리는 건 또 오해 예, 소지가 있는 예,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1,000억짜리 건물을 만 조각으로 쪼개면 한 장에 1,000원인데 그렇게 쪼개겠습니다라고 해서 금감원 신고가 들어가면 안 받아줄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예시가 좀 그랬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제가 코인 거래소가 장사가 잘 됐던 이유는 굉장히 큰 어떤 그 투자 비이성적일 수도 있는 그런 네. 약간 투자 열풍과 발행에 대한 규율, 유통에 대한 규율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규제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발행자가 자기가 몇 개 발행했는지 어디다 공시할 필요도 없는 네, 것이고 네. 심지어 유통하는 사람이 발행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그냥 많은 거래만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가상자산이 발행이 돼서 어떤 실물의 펀딩이 일어나고 실물 경제적으로 어떤 효익이 있는지보다는 그냥 서로 돌멩이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거래만 많이 일어나고 거래 수수료가 많이 있었던 게 저희가 경험적으로 네. 이렇게 보면 돌이켜보면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증권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증권은 이 권리 내용이 정확한 게부터 증권이고요. 증권의 감독원에 내용이 가서 요리가 그렇습니다. 신고서를 증권이에요. 하면은 자 이게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뭡니까? 음. 투자자한테 부여하는 권리가 없으면 당신은
증권 발행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건 당연히 증권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권리가 뭐다? 아. 그 권리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되고 시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에 대한 알겠습니다. 것이 소명이 되면 네. 네. 그렇게 발행이 되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물론 아. 뭐 증권 투자에 손실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좀 더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웬만한 기업이나 웬만한 건물이나 하여간 돈이 되는 뭔가는 조각을 낼 수 있고 그 조각 한 조각이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는 밸류에이션은 그건 누구라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죠. 아, 그렇죠. 그거를 그냥 그냥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리가 과장이 있겠습니까? 궁금한 네. 건 좀 실무적인 궁금한 건 예를 들면 누구나 뭐 조각 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2%에 지금 뭐 입은 이 와이셔츠를 난 이게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 난 이걸 100개로 쪼개서 코인으로만 토큰 증권으로 만들어서 나누고 싶어. 뭐 다양한 수요가 있을 텐데 이제는 STO라는 게 생겨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열렸어요. 그러면 제 궁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예를 들면 이 뭐 간판이 됐든 옷이 됐든 누구나 쪼개고 그걸 누가 받아주느냐 마느냐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장외거래 중개업자 뭐 그걸 누가 결정해 줍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난 장외거래 중개업자는 이렇게는 이제 아닐 거 아니에요. 기존에 발행한 걸 유통하는 거니까. 그건 그걸 빼고 이제 유통자고. 발행단으로 네. 얘기를 하면 지금도 뭐 3% TV도 당연히 증권을 발행하실 수 있죠. 그게 예.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 그 발행자는 대한민국 뭐 법인이면 뭐 누구나. 개인은 안 되겠지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제 전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전자증권을 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서 계좌를 예. 써줄 사람은 네.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번거롭해서 못하죠. 아니 근데 뭐 받아주는 데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데 그 더 중요한 부분이 요 2페이지로 다시 좀 들어가서 이제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존에도 하는데 이것들도 여기도 있지만 여기로 가서 또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음식이 있는데 내가 사실은 이 그릇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했는데 이 그릇을 하겠다 할 수 있고 예. 하지만 저희는 동일 규제 증권을 발행해서 동일 규제 이거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장이라는 법적 백업을 해드리겠다는 거고 예.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권리성이 있는지를 저희도 봐야 되고 하지만 아까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그냥 옷을 쪼개서 나눠 갖겠다. 이거는 사실 증권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이라는 요리 안에는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NFT는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블록체인에다가 이프로님이 입은 멋진 자켓을 천조각 내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소유하고 싶다. 이프로님의 뭐 여성 그런 것도 팬으로. 있겠죠. 그거는 네. 하지만 그걸 내가 천조각을 발행자가 이프로님이면 이프로님한테 가서 나 이거 1000분의 1에 이프로님이 내놔. 버는 돈의 1000분의 1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면 이프로님은 아이고 내 옷을 그냥 NFT로 소유하신 분이 무슨 소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아까 얘기한 블록체인에 담겼다고 다 증권이 아니라 알겠어요. 자, 투자 계약. 알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거라고 하더라도 투자 계약이 돼야 된다. 투자 네. 계약의 법적인 정의는 여기 지금 7페이지 제가 지금 돌린 거에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 뮤직하부터 계속 이게 제일 애매한 개념이니까요. 예. 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예. 타인이 수행한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을 계약사의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지금 이프로님 자켓의 1000분의 1은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 계약이 이프로님이 아니네. 유명해질 수는 있지만 예. 이프로님이 유명해지신다고 해서 이프로님이 버는 수익의 1000분의 1에 대한 어떤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건 증권이 아니. 뭐 그게 아까 얘기한 요리 중에 아니다. 논란은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유명해지면 예. 지금 이 자켓은 제가 5만 원 주고 샀고 예. 지금도 뭐 해봐야 2만 원도 못 받지만 예. 나중에 이거는 200만 원일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그렇죠.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 이 프로가 유명해진다고 하는 방향성의 베팅을 하면 요거 100조각을 난 쭉 갖고 있겠다. 나중에 이 프로가 유명해지고 나서 20년 후에 이거 소더비에다가 경매해라. 나 그럼 거기에 기대를 갖고 하겠다고 하면 투자계약증권이죠.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면 그건 아주 현재도 우리가 현실에서 별로 벗어날 필요가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제가 손흥민 팬이니까 네. 예. 손흥민 티셔츠를 저희가 저도 팬입니다. 삽니다. 손흥민이 손흥민 토트넘이 돈 벌고 손흥민 월급 받고 잘 뛰어서 손흥민 유명해지면 그걸 저희가 지금 사가지고 뭐 10만 원에 산 거를 6개월 1년 있다 손흥민이 득점왕 됐을 때 20만 원에 팔 수 있다. 예. 사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 목적이 맞긴 맞거든요. 네. 근데 예. 지금 우리가 그거를 손흥민 셔츠를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내가 이걸 사면은 손흥민이 유명해진 거에 따른 권리 나한테 달라. 그 계약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손익을 귀속받아야 되는데 그건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더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거지. 예. 근데 그거가 이제 근데 그것도 이 프로님 사실 좀 굉장히 네. 좀 심오하게 지적을 하신 게 예. 그거를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예. 그 손흥민 티셔츠라는 거는 하나의 증서다. 그 손흥민이 어떤 비례적으로 네. 손흥민이 비례한 만큼 이 가치도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이 손익이 이 칼큘레이션이 합리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냥 예. 뭐 막연한 적이 아니라 네. 손흥민이 2배로 유명해지면 이 가치가 2배로 하고 파는 사람도 이거는 저기 증권이다. 투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팔면은 팔면은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논리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회사도 부인할 이유는 저희는 그렇죠. 없죠. 저희는 오히려 투자자 보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를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이거는 네. 사실상 이 공동사업의 손익을 비례적으로 귀속받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뭐 계약서 쓴 건 아니지만 약정이 네. 기대가 예를 들면 이거는 손흥민이 몇 골 넣으면 네. 뭐 10골 넣을 거랑 20골, 30골 넣을 때마다 비례적으로 이 티어스 가치가 높아지는 거가 있고 네. 그거를 합리적인 어떤 그 가치 설명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을 건 없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뭐 저희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증권을 와. 넓게 해석해서 네.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증권이 되는 건 또 아니고요. 이해가 아까 됩니다. 근데 얘기한 저는 그런 이게 겁니다. 걱정이 사실은 일단은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거 하라고 하면 그냥 단속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정부도 사실 그렇고. 못하게 하고 안 네. 하게 하고 예. 하지 마 그러면 깔끔한 건데 그렇지. 굳이 하는 친구들의 여러 가지 뜻 중에 갸륵한 뜻 10%를 요거 살려보려고 지금 이 토큰 증권도 만들고 지금 와서 뭐 이런 것도 하는 건 아, 뭐 그거는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일단 감사드려요. 별로 이 네. 뼈가 있으신 아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예, 예. 과거에 보통 제가 공무원이라도 예. 그 단속하는 게 편하고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해야 하지? 이거 사실은 하고 나면 잡음도 생기고 하면 그러게 왜 만들었어 하는 원망도 들을 텐데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100명의 사기꾼 중에 한두 개 또 스타트업도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그런 걱정되는 건 요. 언더스탠딩은 주식회사입니다. 네. 다른 장외 주식회사들이 많아요. 예. 많은데 그 회사들이 굳이 주식을 팔아서 어디 증권사에 예탁하고 안 하는 이유는 해봐야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이에요. 네. 장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자유인들끼리 거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건데 이거는 토큰이라고 해서 만들잖아요. 예. 그럼 언더스탠딩이 만들고 누가 만들고 만들면 거래가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걱정하셨듯이 지금 코인 증권에 별 의미 없는 돌멩이 코인들도 막 너도나도 이렇게 오르는데 심지어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 뭐 가격이 급변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꽤 활발하게 거래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상장 심사를 해서 통과돼서 상장을 한 거래소와 상장 심사가 안 되고 그냥 주식회사고 꿈만 갖고 있고 언더스탠딩 같은 회사가 거래돼서 거래하는 토큰 증권과 심지어는 여기가 거래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거래소가 굳이 상장 심사를 해서 좋은 회사만 올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상장 폐지시키고 하는 이 관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장이 하나가 생기는데 만약 그렇게 생기면 그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할 그거 겁니까? 굉장히 뼈 있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뭐 갸륵한 한두 분 물론 뭐 굉장히 감사한 코멘트시긴 한데 저희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없어질 거냐. 예. 첫 번째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뮤직하우라는 그러니까 선의로 보자면 뭐 악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요 어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볼 때 야 그거 뭐하러 하냐라고 하지만 어떤 권리 아까 얘기한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깡통보다는 뭐가 내재되어 있는 예, 거를 또 예.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담는 적법한 그릇을 안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느냐 맞아요. 아니고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나는 증권이 아니다 예. 라고 하면서 증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만들어온 뭐 어떤 공시라던가 어떤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이런 제도들 없는 데서 막 거래가 된다는 거죠.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당신도 증권이다. 그러면 당신도 우리가 이 시장을 엄청 키워서 뭐 무슨 뭐 상장 시장에 버금가는 뭘 만들겠다.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예.
아까 3%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3%도 예를 들면 저희가 토큰 증권을 만들어서 기존의 전자증권 실물증권 체계에서는 3%가 필요한 자금을 펀딩하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뭐 잘 팔리지 않고 하게 되지만 3% 예. 같은 회사도 토큰이라는 그릇으로 해서 펀딩을 해서 좋은 어떤 부가치 창출하는 거에 펀딩을 받아서 쓰시겠다. 그거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아까 얘기한 이 그릇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에 사실 지분증권이라는 요리지만 기존에는 만들 수 없었던 회사들이 만드는 건 좋은 건데 예. 반면에 또 제가 3%에 좀 견제되는 말씀을 드리면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네. 자 이거는 3%가 발행한 지분증권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여보신 어떤 비상장 회사의 주식입니다. 예. 그럼 이 주식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현금 흐름과 잠재 성장률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뭐 3%가 어떤 실질에보다 뭐 PER 뭐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같은 게 뭐 1000배, 10,000배가 된다라고 하면 예. 저희는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릇만 바뀐 거고 요리 자체는 지분 증권인데 잘 보셔야 되고 필요하면 3%의 뭐 조회 공시 요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안정장치는 3%가 발행한 그런 토큰 증권을 유통시장은 직접 개설하지 못하게 하겠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네. 아이고 새로 만들고 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발행하는 분이 유통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 발행하시는 분은 발행의 이해관계가 있고 예. 유통하시는 분은 유통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3%가 발행을 한 다음에 막 이런 방송에서 띄우셔서 유통시장에서 그렇지. 막 올려서 야 이거 처음에 1,000원에 발행했는데 그 다음에 2,000원에 해보자 3,000원 이렇게 되는 건 저희는 상당히 또 우려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증권제도 안에서 좋은 것들을 아까 한두 명 건져내고 네. 7, 8명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 안에서 최대한 보호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저 와이프님도 똑같이 제 걱정인데 STO 발행이 더 쉬우면 굳이 고생해서 IPO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코스닥 상장하지 말고 코넥스라고 합니까? 네. 코넥스 가서 하면 되고 아니면 무슨 어디 뭐 38 뭐 증권 거래 뭐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가 활발하게 거래만 되면 다들 상장하려고 노력 안 할 겁니다. 아니 내 주식 현금화 시킬 수 있기만 하면 됐지 굳이 왜 거래소나 코스닥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량한 회사와 불량한 회사를 나누어서 불량한 회사는 거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규제 당국이 해야 할 일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는 게 매우 불량한 자산들인데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막 거래를 하고 나니까 이건 이제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토큰 증권을 만들어서 거래소를 처음만 하면 얼마나 언론들이 많이 쓰고 막 거래소 시황 쓰고 막 그러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지금 오히려 저희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증권거래소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고 네. ATS가 빠르면 내년쯤 하나 정도 더 생기는데 그거 그대로 갈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인 거래소 같은 게 뭐 중구난방 생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계속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토큰 싶은 증권 건 거래소는 하나 생긴다. 아니 지금 있는 그러니까 토큰 증권 거래소라는 게 아니고 증권 거래소가 네. 아까 얘기한 증권이라는 음식을 상장 시장에서 거래하려면은 자본시장법상의 거래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 조항은 손을 안 대거든요. 예. 저희가요. 그러면 예. 그거를 인가를 받아줘야 되는데 상당히 높은 인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비상장 장외 중개업자라고 하는 것은 예. 장외에서 중개를 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지금 코인 거래소랑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네. 말해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 앱에 들어가거나 그 상대 매매라고 하는데요. 거래소에서 이제 경쟁 매매 막 시세를 형성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 내가 팔겠다는 가격과 일치되는 사람이 있을 때 체결만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예.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그런 코인 시장은 사실은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릴수록 또 새로운 적이 생겨서 조심스러운데 그쪽의 개념이 아니고 예. 이 토큰 알겠습니다. 증권은 발행단에서의 혁신성.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3%가 발행에 신경 안 쓰시다가 토큰에서 해보겠다. 그럼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들어가고 펀딩이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소규모로 다양한 권리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장외 시장을 열어주되 이해상충이나 투자자 보호 규제를 만드는 걸 만들어 보겠다. 그럼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증권형 토큰이냐, 그러니까 증권 토큰이냐. 증권형 토큰이면 지금 자본시장법의 그 규제를 받게 되잖아요. 아니면 이건 돌멩이 같은 그냥 코인이야. 그러면 지금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내가 이게
아까 전에도 2% 5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예, 예. 그때마다 누가 이거는 증권이야 판단해주고. 아니냐 판단해 줍니까? 네,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네.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증권에서 먹어본 요리들 중에서 뭐 예. 대부분 알고요. 예. 하나 딱 애매한 게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금전 시탁 수익 증권도 뭔지 아시잖아요. 예. 뭐 우리가 많이 없었고 조각 있어요. 투자 하지만 뭐 이런 거, 예. 뭐 비금 그 자산을 신탁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증권이니까 뭔지 대충 알겠는데 애매한 부분이 이제 투자계약 증권, 아까 얘기한 투자계약은 발행자랑 투자자가 쓰는 거에 따라서 그냥 다 되는 건데 그 쓴 내용이 지금 요 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아까 네. 이프로님 지적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예. 작년 4월에 저희가 뮤직하우라는 걸 하면서 했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투자계약 증권의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한 번 냈고요. 네. 뮤직카우 같은 거는 투자 계획에 해당된다. 예, 그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뮤직하우 말고 또 여러 가지 아까 그 조각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서 한 번 더 보완을 했고 이번에 예. 또 했는데 이 세 개가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적용례를 얘기하는 부분에선 다 똑같습니다. 제목은 다 다르지만 예. 증권법에 써 있는 정의는 똑같기 때문에 다만 유형별로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저런 유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계속해서 판단 사례랑 적용 예시를 주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 어디도 또 여기에 이제 만약에 검찰 수사나 법원 판단에 따라서 적용량가 추가가 되면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한 판단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행자는 누구든지 증권에 해당되면 이 규제를 지키라고 저희 법에 써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게 무슨 공익을 위해서 뭐 정부를 대신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증권에 대한 권리를 발행하려면 내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증권을 발행을 할 때 신고서를 안 내고 발행되면 그 자체로 불법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판단을 저희가 이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1년에 정말 3번씩이나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보면서 애매하면 감독원이나 금융위에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너무 저거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존의 코인 업자분들 중에서 자기가 이미 저질러 놨는데 증권에 해당되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리갈 리스크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건 예. 아까 얘기한 저희 적용례나 또 검찰이나 감독원의 그거에 따라서 될 네. 수가 있는데 그건 또 모르셨으면 빨리 중단하시면 또 저희가 뭐 그거에 따라서 예. 페이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각 투자나 새롭게 이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유통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게 또 저희가 몇 번 가이드라인 줄였기 때문에 증권형이었죠. 아 나는 증권 발행하고 싶은 게 맞아요. 맞아요. 다만 옛날에는 어. 할 수가 없었으니까 네. 내가 증권이 아닌 거라고 하면서 뭐 이건 실물을 나눠준 거네, 뭐 소유권을 나눠준 거네 네.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당신 증권 맞다. 그리고 특례를 받아서 하든지 토큰 증권에서 우리가 법제로 그 투자자 계약의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만들고 해라라고 하면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네. 이슈가 어떤 STO의 굉장히 큰 뭐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예, 뭐 예. 그럴 것 같은데 어. 즉,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 거래소를 네. 한국거래소에서 별도로 토큰 증권 거래소를 따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고 아니요, 토큰 증권은 이제 뭐 상장 시장까지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얘기한 저희가 이제 발행을 해서 제3자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막 유통을 또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정말로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 없는 굉장히 성공적인 뭐 그 조각 투자가 됐든 아니면 기존의 지분증권에서 네. 3% 주식이 예를 들면 처음에 토큰으로 발행이 됐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호응과 이 저거가 사업도 있어가지고 잘 될 수 있죠. 많이 돼서 네. 유통도 많이 늘어나고 이거 상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 저희가 그거는 토큰 증권 형태, 뭐 소위 말해서 토큰 증권의 분산 원장이라는 그 형태를 거세를 하고 네. 그 특성을 없애고 전자증권으로 바꿀 바로 거예요. 바꿔주면 되죠. 어. 그렇죠. 바꿔서 하면 지금 거래소 KRS에 그냥 상장하시는 건 똑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왜 해야 되냐? 여러 가지로 그거는 분산 원장의 혁신성은 다양한 권리를 소규모로 발행해서 짠짠하게 하는 거에서 네. 혁신성이 있는데 예. 이미 거래량이 뭐 우리 상장 주식처럼 3%의 주식이 토큰 증권을 발행이 됐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너무나 많이 거래가 빈번하다라고 하면 전자증권으로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래소에서 하면 돼요. 그걸 예. 굳이 우리가 상장 심사만 분산원장을 통과하면 할 되겠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미 제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그렇게 또 갈 수 있도록까지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산 원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명이 검증을 하니까 저희가 그 기술을 믿고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
펜대 잡은 사람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그 처리 속도라든가 안정성을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여러 예. 명이 검증을 하는 건 한 명 검증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알겠어요. 3%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처럼 그렇게 막 상장 주식처럼 거래가 되면 그걸 노드들이 A에서 B로 바뀌고 B가 C로 소유권이 바뀐 거를 계속 분산 원장으로 그걸 기입하면서 검증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네.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도 그 그럼 정도 그 처리 속도가 그 상장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그건 거래소가 하죠. 그러니까 그냥 KRX에 거래되시는 거예요. KRX 또는 질문 거래소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신 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헷갈리는 게요. 예, 예. 지금 장외 시장에 장외 거래 중개업자라고 하는 걸 신설해서 네. 토큰 증권의 중개를 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거래소는 아니다라고 네. 거래소는 규정을 아니고. 해주셨는데 데피니션으로 보면 거래소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중개가 1초에 한 번씩 이루어지면 그게 사실 거래입니다. 아, 그거는 예. 어떻게 딱 좀 더 분명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네. 거래소는 저는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주문을 내서 정규화된 시장을 거래소라고 하면 아, 네. 장외거래 중개업자냐면 지금 삼성증권이 있다. 예. 그러면 삼성증권도 중개업자로서 네. 비상장 주식을 제가 이프로님한테 제가 삼성증권한테 내 비상장 주식 하나 팔아줘. 토큰 라고 증권을? 하면 아니, 예. 그냥 토큰 아니고 그냥 네. 일반 비상장 주식을 지금도 예. 하면 얘가 중개업자로서 이거 사실 분들 뭐 뭐- 전화를 돌리든 뭐 해서 매도자 뭐겠죠. 해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걸인데 다만 그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삼성증권의 고객들 간의 중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 주식은 알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저걸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대규모 시장이 아니다. 삼성증권 혼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이건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 다 하는데 그러면- 자기의 고객, 이 장외거래 중개업자의 네. 계좌를 만든 사람들 안에서 거래가 되는 2%의 거죠. 질문은 이해됐습니다. 이런 장외 시장 그 라이센스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예를 들면 여러 증권사가 나도 할래 각자 뭐 키움증권도 그런 거 토큰 증권 거래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들고 삼성증권도 따로 하나 만들고 만들 다 수 가능하죠.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데요. 그 분산 원장은 예를 들면 그 발행이 됐든 처음에 발행할 때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한테서 네. 요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체결만 알겠어요. 시켜서 알겠어요. 체결의 결과를 보내주는데 얘가 체결을 시키는 대상들은 아까 얘기한 증권사가 삼성증권은 자기 고객 자기 내에서만. 고객, 미래에셋은 삼성증권 고객이 판 거를 미래에셋증권 고객이 사고 이런 거는 거래소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래소는 아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걱정되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예. 그거를 예를 들면 삼성증권한테 라이센스를 주잖아요. 예. 그럼 삼성증권이 그런 그 중개업을 하는데 예. 이거를 거래하고 싶으면 삼성증권 계좌를 터야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 우리가 비상장 주식 플랫폼이라고 좀 예.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증권사에 그 체결하는 그 주문을 접수해서 체결하는 권한을 위탁받아서 네. 어떤 뭐 IT의 밝은 회사가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서 체결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처럼 그 계좌 그 토큰을 주고받는 그 분산 원장은 그 계좌 관리 기관에 개설을 해야 되고 네, 예. 제가 그 돈을 사기 위한 돈 입금하고 안 하는 건 중개업자한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투자자가 따로따로 접속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면 뭐 삼성증권이 중개하는 무슨 토큰을 사고 싶다라고 네, 네. 하면 그냥 삼성증권에 계좌를 만들면 예. 걔가 그 계좌 관리 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예. 그 제가 산 토큰을 분산원장에 기입받을 수 있는 계좌분을 형성을 해주니까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얘한테 찾아가서 만들고 쟤한테 찾아가서 만들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건 맞긴 맞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발행단에서 살 사람은 발행인의 계좌 관리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고, 발행해 놓은 걸 사는 사람은 유통업자한테 가서 회원가입하고 계좌 만들면 거기서 사면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 두 간의 제휴가 지금 돼서요. 코인 거래소도 코인들끼리 거래하는데 블록체인에다 써서 거래하지 않잖아요. 않습니다. 예. 네. 그냥 그게 거래소에서 굉장히- 접촉해서 맡기고 거래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빼갈 때만 다시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거라서 지금 똑같이 이 토큰 증권도 삼성증권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삼성증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외시장 걔네들이라고 표현해요. 중개업자로 만약에 허가를 받고 하면 이거 하고 싶은 분들은 전국에서 다 삼성증권에 계좌를 틀 거고 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트고 나서 나 살래요 팔래요 하면 그냥 삼성증권 자체가 토큰증권 거래소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아니냐는. 이 프로님이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특정 코인 거래소 제가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지금은 코인 거래소가 아까 얘기한 분산 원장에 뭐가 기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산 원장에는 예를 들면 특정 거래소에서
이 분산원장의 소유자는 그 코인 거래소 명의로 그냥 이만큼 인출을 해옵니다. 예를 들어 네. 100억 개다. 그럼 네. 그냥 100억 개를 그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자기가 돈도 원화계좌도 받고 이 코인에 대한 저걸 자기가 그냥 임의로 정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희는 또 증권 측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이건 분산원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희 거는 삼성증권은 중개업자로서 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 계좌관리기관에 보내서요. 네. 실제로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삼성증권이 예를 들면 내가 유통량 이만큼을 인출해서 내가 알아서 정리해서 줄게 이게 아니고 네. 저희 증권제도에서는 최종적인 엔드 투자자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계좌부에는. 그러면 예탁원이 아니고 계좌관리기관. 그렇습니다. 예. 증권사에. 그러니까 증권사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든 이제 앞으로 분산원장이 되게 되면 이 장외거래 중개업자는 체결 정보만 보내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이 발행인이 됐든 기존 증권사가 됐든 분산원장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장시장이 되면 이걸 거세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걸 분산원장에 일일이 기록하는 거는 안 돼, 기술적으로 안 되기 일이죠. 때문에 그건 당연히 효익도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증권으로 기존 제도 따라가면 된다. 상장시장은. 예, 예. 비상장은 그 정도의 유통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소규모로 거래가 되더라도 코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소유권이 아까 뒷받침되는 거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STO가 지금 열렸어요. 네. 토큰 증권이 열렸고 앞으로 장외거래 중개업자도 신설되고 다양한 니즈들. 그러니까 나는 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뭐한데 다양하게 쪼개서 난 투자 증권을 만들어 볼 거야 하는 뭐 그런 다양한 수요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습니까?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뭐 하기 나름인데요. 네. 본인이 나는 유통 쪽에 저걸 하겠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당장 유통량이 비상장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인과 코인이 예, 직접 거래해야 되니까. 그런 거, 예. 그런데 발행단에서 아까 얘기한 이런 지금 발행 플랫폼 간의 경쟁은 있는 게 예.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있는 분들이 다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발행하자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분산원장으로 하면서 분산원장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소규모로 돈은 안 되지만 다양한 권리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 네임이 생기면 예. 그런 쪽에 어떤 접점도 넓힐 수 있고 이거는 성크 코스트는 하나잖아요. 분산원장기만 만드는 거에 예. 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존에 자기들이 관리 안 해주던 다양한 비정력적인 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걸로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반대로 증권사 안 끼고 하겠다 하시는 큰 분들은 또 내가 그냥 계좌관리기관 해보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네. 다양한 증권들이 발행이 돼서 유통 수요가 생기면 예. 나는 발행에 관심이 없고 좋은 것들만 선별해서 내 유통자로서 내 이름을 걸고 좋은 것들만 내가 들고 와서 거래를 체결해 주는 것도 해보겠다. 그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그걸 다 한 몸에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런 걸 나눠서 그게 다 증권제도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좀 부작용을 줄이면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걱정되는 건요? 걱정되는 걱정은 지금 저는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또 막 너무 큰 기대가 아까 얘기한 음식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도 그릇만 바뀌면 무조건 거래 털리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오늘은 반대로 양프로님들이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 시장 아니냐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또 반대로 또 저희가 열심히 네, 안정성 갖고 네. 해보겠습니다 하게 돼서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게요. 지금 두 양쪽에서 보시는 거에 딱 중간에 저희는 그릇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대상은 이 요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증권제도를 잘 적용을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예.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권리가 발행될 수 있게 해보겠다. 이 시장을 뭐 엄청 키워서 기존 시장을 달리 알겠습니다. 데리고 오겠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아니다.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일관 2%의 질문은 네. 그거 제2의 코인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라고 요즘 하는- 마지막 내가 하나만 보니까- 보여주시죠. 마지막 네. 유언입니다. 그래서 딱 이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거를 예. 저희가 이제 저걸 되잖아요. 하면 정말로 그릇 보고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증권제도는 내용을 공시하고 내용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한 제도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걸로 너무나 쉽게 막 토큰은 쉽게 발행될 거다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2의 코인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 중에 그 가장 큰 전제는 아니 코인 거래소도 있는데 토큰 증권 거래소라고 왜 안 생기겠으며 코인 거래소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가서 하시는데 여기는- 여기라고 왜 안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건데 오늘 설명해 주신 것은 코인 거래소는 거래소에서 자기들끼리 숫자로 주고받는 거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사고 팔고 막 호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진짜 그 토큰과 하나하나. 토큰끼리 거래하는 거라서 아, 거래할 때 갑니다. 띡 하고 나면 또 한 뭐 몇 초 내지는 몇 분 후에 거기 가서 지갑 받으셨어요. 자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될 소유자도 거다. 완전히 되고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과 유통과 뭐 어떤 증권 규율 같은 게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시장에 분산 원장의 기술만 차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규율이 하나도 없는 데서 정말 빈 그릇이라도 무조건 거래가 되던 그런 관행은 상당히 다를 거고 사실 저는 요즘 많이 그 걱정에 반 저거 하는 게 처음에 2월 초에는 다 열광하시다 요즘에는 야 이렇게 되면 이거 토큰 증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뭐 기존 오히려. 증권제도 아니냐 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우리 기존 증권제도에 분산 원장의 장점을 수용해서 증권제도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지 이거를 토큰 제도처럼 증권을 토큰처럼 편하게 그러니까 코인처럼 편하게 거래해드리겠다는 얘기가 애초에 아닙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에 혼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네. 코인 거래소처럼 거래할 수 없다면 지금의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서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장외 시장하고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세상. 뭐 IT 기반으로 하긴 되겠지만 하긴 하겠으나. 예. 하여튼 그런 시장이 없었고 증권에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와. 그냥 이런 거 그냥 나 같으면 단속만 하고 말 텐데 진짜 이 프로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아닌 길을 정말 되기도 어려웠겠으나 오늘은 사실은 약간 다행입니다. 내용이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였는데 그래도 설명도 잘해주시고. 예. 아니 저는 진짜 이건 너무 감동했어요. 이거 할 때 예. 야, 이거 그냥 단속한다고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야, 저는 이거를 살려내시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야. 어쨌든 세상에는 다양한 수요가 있잖아요. 다양한 수요를 어떻게든 담아내려는 의지가 있지 그거 않습니까? 다 받아주니까 정부가 매번 욕먹는 겁니다. 그냥 다 못사게 해버려야지. 괜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기존의 증권제도 안에서 네. 잘 수용을 해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어쨌든 뭐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번 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덮어놓고 안 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네. 나서서 안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이고. PD가 지금 시계를 클로즈업하면서 지금 시간이 넘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금융위원회 이수형 자본시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수고도 계속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로. 글로벌 라이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글로벌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